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12월 12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2월 10일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CPI 지수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왜? 라고 우리는 좀 의구심을 갖게 되죠. 왜라는 의구심에 대한 해답과 그리고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증시는 또 어떤 그림을, 어떤 유연성 있는 라인들을 그려가면서 전개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방송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요, 마치 쉼표 같은 느낌? 네, 그런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에 남겨주신 글들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이 이야기는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럼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유튜브에 라파엘 와인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방송이 돈다방 미쓰리다. 이런 칭찬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맞으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진짜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미쓰리가 노라고 해줄 수 있는 방송, 그리고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해줄 수 있는 방송. 그게 극단적이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좀 유연성을 좀 이렇게 가지시고 시야를 좀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 생각으로, 바람으로 제가 방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는 미쓰리가 최근에 방송에 복귀하면서 여러분,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2022년도 증시의 경제 이슈는요, 한 두 가지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추가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디폴트고,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기보다 조금 더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정치적 불안이다. 그리고 내년도는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즐기셨던, 누리셨던 대세, 유동성 대세 장세의 야무진 꿈은 좀 접고 개별 종목 장세를 좀 준비하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국 투자은행에서 내놓는 내년도 증시 전망이요. 미쓰리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라? 이제는 모두가 다 한쪽 방향을 얘기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요. 미쓰리도 2022년도 유동성 대세 장세의 야무진 꿈은 버리고 개별 종목 장세를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하고 대비하라고 하고 외국계 투자은행도 뭐라고 한다. 그러면 그들의 의견들 사이에서 미묘한 차이가 뭔지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선 바클레이스는요. 2022년 뉴욕 증시의 상승폭을 제한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요. 말이 좋아서 상승폭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둘러서 좋게 얘기한 거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솔까하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내년도 뉴욕 증시를 어떻게 전망했냐면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과 흡사하다. 닷컴 버블 붕괴 직전과 흡사하다. 아마 주식하신 분들 상당히 공포스러우실 겁니다. 최근에 요 몇 년 동안에 뭐 동학개미니 뭐 이렇게 유동성 장세에서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2000년도 닷컴 버블의 그 엄청난 공포를 모르실 수 있는데요.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와, 어마어마했죠. 그죠? 정말 여러 악재들이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그때 잘 나갔던 종목들이 한 몇 년 만에 이름도
보지 못해버리는, 그러니까 완전 상폐되고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태가 너무나 단기적으로 발생이 돼서 저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이긴 합니다. 뭐 여하튼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뉴욕 증시는 내년도 뉴욕 증시는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과 흡사하다. 근데 이것도요, 참 미묘한 말장난인 게 닷컴 버블 붕괴처럼 될 것이다가 아니라 닷컴 버블 붕괴 직전과 흡사하다? 가만히 있어봐.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이 어땠어?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죠.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와 도이체 방크에서는요, 인덱스 투자에서 발을 빼고 우량주 중심으로 개별 종목에 베팅해라. 마치 이거는 미쓰리가 여러분 내년도 유동성 대세 장세의 야무진 꿈은 버리고 개별 종목 장세를 대비하라랑 얘기랑 거의 일맥상통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전제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모건 스탠리와 도이치방크는 인덱스 투자에서 발을 빼고, 그러니까 지수 방향을 따라가는 투자 말고 우량주 중심의 개별 종목을 예상하지만 미쓰리는 좀 생각이 다른 거죠. 자, 마치 여기까지 들으면 와, 미쓰리와 바클레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도이치방크가 의견이 똑같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쓰리의 생각을 미쓰리 생각만 잠깐 제외시켜 놓으시고, 이 외국 투자은행들이 왜 이런 보고서를 제시한 그 근거를 좀 보면은요,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거야. 지금 보아하니까 6월 달에 하기로 했던 테이퍼링 종료를 앞당겨서 3월 달에 끝내고 5월 달에 금리 인상 할 거야. 과연 5월 달에 한 번만 할까? 2022년도 하반기에 또 한 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증시의 악재가 될 수 있는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확신 때문에 이런 보고서들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 사실 미국이 금리 인상, 즉 선진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가장 공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신흥국들이 죽는 소리 하는 거죠. 마치 2015년에 미국이 한 번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 미국이 2016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 할 거예요라고 저 태평양 건너에서 얘기를 하자 한 보름 뒤에 신흥국 중국 증시가 개박살 났던 것처럼 선진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의 비관적이고 그럼 아유 그래야 니까지 뭐 신흥국들 뭐 죽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 전 글로벌은 너무나 좀 얽히고 설키고 엮인 게 많으니까 신흥국이 안 좋으면 전체적으로 다 흔들릴 수 있는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이런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결국 위험자산에 대한 후퇴를 유발할 것이다. 그럼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투자가 바로 주식이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요, 신흥국이 좀 안 좋을 텐데 어떤 신흥국이 안 좋으냐, 어디야 도대체 그랬을 때 제시한 국가들이 칠레, 멕시코, 폴란드, 인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미쓰리에 대한 의견을 좀 제외시켜달라고 했냐면 미쓰리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리스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하기도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미쓰리와 외국계 투자은행이 마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 사람들도 하루 종일 밥 먹고 이제 뭐 모니터 바라보고 자료 찾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한 다음에 빵 터진 다음에 신흥국에 문제가 생길까? 아니면 금리 인상을 막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 때문에 먼저 신흥국이 몸살을 앓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고 아주 세밀하게 체크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라파엘 와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이고 하나 더 추가하면 같은 방향을 보지만 조금 다른 색다른 또 시각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방송이 돈다방 미쓰리고요. 예, 앞으로 더욱더 이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 내용을 딱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좀 언급해 주시길 바랬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분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유튜브에 이연주 청취자님, 제가 나중에 커피를 사드리든 아니면 혹시 맥주 좋아하시면 저랑 맥주 한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베이직 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 뭐 얘기했잖아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식은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게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샌드위치처럼 사이에 낀 대한민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떤 명분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명분을 베이징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한다. 남북이 정상회담 만나서 비핵화 어떻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화협정 맺도록 하겠다. 이 명분이면 어찌 보면 이 명분을 미국도 바라고 있는 건데 우리가 미국에게 우리 베이징 가서 김정은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볼게. 이렇게 하면 미국이 no 이러겠어요? 이거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다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일단 날짜 기준으로 12월 10일 날 제가 최초로 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실화가 되면 와 미쓰리 아이디어가 됐구나. 제 정말 생각하는 게 남다르구나 한번 칭찬의 글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현주님께서 댓글에 뭐라고 달아주셨냐면 베이징 올림픽 참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오 하면서 들으셨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저는 돈다방 미쓰리를 듣는 여러분들께서 이현주님처럼 오 하고 들으셨으면 좀 바랬거든요. 왜 이 얘기를 좀 해드리냐면 자 여러분 가치 투자가 뭘까요? 가치하는 투자? 아니죠. 가치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말은 그럴듯하긴 한데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가 가치 있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기업이 저평가돼서 죽어라 안 올라가는 종목도 엄청 많고요. 정말 그지 같은 종목들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주식시장에서 가치 투자에 대한 그 의미가 얼만큼 종목들에 진짜 반영될까라고 고민하는 미쓰리인데요. 제가 사실 가치 투자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투자 방법이고 상당히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모든 투자자들이 가치 투자를 하셔야죠. 문제 뭐냐면 현실이 그렇지 않고 또한 대한민국 종목들, 대한민국 증시는 더더욱 가치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은병, 왜 나는 주식계에서 이렇게 돈을 잃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맨 처음에 주식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돈 까먹으려고 주식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젠장 까먹을 거였으면 내가 그 돈으로 미쳤다고 주식해? 내가 뭐 정말 더 좋은 데로 여행 가고 좋은 명품 가방 사고 뭐 좋은 술 마시고 정말 나를 위해 쓰지. 그죠? 많은 투자자들이요. 맨 처음에 주식을 할 때 가치 투자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 맨 처음에 뭐예요? 주식에 대해서 뭐 워렌 버핏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의 책을 막 읽지 않습니까? 나도 워렌 버핏을 꿈꾸며 뭐.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요. 주식을 사십니다. 손해를 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이게 약간 좀 비유를 하자면 가치 투자가 거래소 종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거래소에 우량주에 가치 투자를 들어갔는데 지금 모든 돈과 세력들은 코스닥에 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우량주는 올라가지 않고 막 코스닥이 막 뭐 2배, 3배 났다고 그래요. 내 종목은 마이너스 나는데.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가치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이제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가치 투자를 내려놓고 손절을 하고 그걸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뭐 일명 코스닥 혹은 테마주로 옮겨 탑니다. 자,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겁이 좀 있으신 분들,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아, 이건 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손을 떼시고, 아니면 이제 그 전에 손을 떼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이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끝장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스닥 테마주 따라가시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선물에 손을 대고, 그것도 안 되면 옵션에 발을 담급니다. 그래서 이제 거덜이 나면 아예 그냥 완전히 기법 포기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잠깐 접고 다른 데 가서 딴 일 알바 같은 거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내가 제 길을 노리며 종잣돈을 만들죠. 가치 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식을 사서 하락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마인드가 적응이 안 되셔서 그래요. 내가 최저가로 사고 싶은데 내가 샀는데 빠져. 여기에 대해서 멘탈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아, 진작 샀어야 되는데. 왜 나는 더 싸게 사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한 후회와 원망이 커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치 투자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이 소중한 내 자산을 빨리 원금 회복을 해야지라는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에 대한 또 하나 좀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죠? 제일 좋은 가치 투자는 뭐냐면 정말 대형악재가 빵 터져서 주식이 막 곤두박질 치고 공포가 극에 달하고 더 하락할 것 같고 정말 모두가 노할 때 나 혼자서 아유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이 기업이 망하겠어. 뭐 더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어. 그리고 조금씩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각국이 뭐 유동성을 풀고 경제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유동성 장세의 흐름을 타고 이제 주식 시장이 1년, 2년, 3년 쫙 올라가는 게 그게 이제 가치 투자의 정석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흔히 방송에 나오는 뭐 이렇게 큰 손들 계시잖아요. 뭐 되게 유명하신 전문가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언제 돈 버셨습니까? 그분들은요 그렇게 대세의 흐름 잘 타가지고 크게 돈 버시고 그 다음에 책 쓰고 강연하고 그들이 원했던 어떤 투자 자문사 CEO 되고 뭐 그거지. 그렇다고 그분들이 CEO 되고 이러시면서 계속 막 옛날에 투자했듯이 그렇게 하실까요?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장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그분들이 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그런 거 바라지 마시고요. 그냥 1년 동안 내가 본전 지키면서 꾸준하게 장이 좋든 말든 내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매월 낼 수 있는 재미있게 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쩌면 투자 관점을 갖고 있는 게 미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농담 삼아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전문가 깐다고 전문가가 날까? 그러면 우리 수익률 게임 하자고. 대신 조건이 뭡니까? 1년 하자고. 이렇듯 가치 투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렇다면 가치 투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멘텀 투자라고 하죠. 모멘텀 투자의 종류가 뭐가 있나? 그리고 제가 그 구글에다가 검색해 봤더니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기간별로 나누는 거를 모멘텀 투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뭐 일정 매매라고 하기도 하고 재료 매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상따 하따 뭐 외국인 따라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주식 매매 기법. 차트는 기본인 거고요. 차트는 우량주를 매매하든 뭐 코스닥 테마주를 매매하든 그건 기본이고. 자, 그러면 미쓰리는 가치 투자가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이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어떠한 그 성향상 가치 투자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 근데 왜 제가 갑자기 베이징 올림픽 얘기하다가 남북경협주 얘기를 하다가 남북경협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뭐 가치 투자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러면 결국 거기에 대한 관련주가 뭐가 있겠습니까? 스포츠 관련주요? 광고주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것도 있지만, 남북경협주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테마주는요, 처음에 테마가 형성될 때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영원한 게 없다고, 강한 힘을 한번 뿜었던 테마주가 이제 세력이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하는데 첫 번째 대세 상승보다 미치지 못하게 좀 상승했다가 이제 하게 밀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죽은 주식이 아닌 이상 계속 그 이슈는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테마가 있겠지만 남북 경협주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이 저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살아있는 이슈긴 합니다. 그죠? 물론 예전보다는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죽은 건 아니에요. 주식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지 않은 이상 뭐 상폐되거나 그러지 않거나 상폐되거나 혹은 그 재료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 꿈틀꿈틀거립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 투자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거 한번 인지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뭐 좀 재료 없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남북경협주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종목들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매매, 그러니까 저는 투기라는 단어는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주식도 당당히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투자를 투기로 만드는 모질이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저는 주식도 당당히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방송을 들으시고 투기가 아니라 모멘텀 투자를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렇게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미쓰리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얘기했네. 그럼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은 여러분 언제 열린다고 했습니까? 내년도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열립니다. 그럼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한 2달 정도 남은 거죠. 그러면 완전 주린이 중에도 유린이, 그러니까 주식을 모르는 분인데, 그래? 맞아. 베이징 올림픽이면 남북경협주? 그래? 미쓰리가 얘기했어? 그리고 막 남북경협주 찾아가지고 이제 묻다 말다, 묻말 따말 매수하는 거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덜컥 사는 거죠. 이런 분들을 미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모질이. 예. 저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대놓고 모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시진 않아도, 매매는 안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모멘텀은 이렇게 생기는 거고, 이렇게 왜 하는 거구나. 우리가 당연히 그냥, 베이징 올림픽 그랬을 때 증시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수혜주를 찾는다면,
베이징 올림픽 이외에 어떤 외교적인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면 미쓰리가 이런 생각을 했네.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남북 경협주들을 쭉 리스트를 찾아가지고요. 뭐 차트 같은 거 보고 그리고 뭐 합니까? 매지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사는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 시나리오가 100%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은요.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에서 제가 맨날 스포트라이트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이쪽에 비치면 지금 베이징 올림픽 스포트라이트를 어디다 비치겠습니까? 아마 1월 달 되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2022년 뭐 기대주. 그래서 뭐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된 뭐 스포츠, 뭐 광고, 뭐 현대차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쪽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테마는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형성이 되고 세력들은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솔직히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하지 말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찌 보면 미쓰리의 20년 동안의 노하우를 그냥 오늘 방송에서 다 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뭐 광고 뭐 이런 데만 보지 말고 이렇게 다른 이슈랑 또 엮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남북경협주? 그럼 남북경협주들을 쭉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차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게 정말 세력들이 좀 매집을 해가고 있는 건가? 올라갈 것 같은가? 안 올라갈 것 같은 거를 직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식을 배우는 고수는요.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슈가 터지기 전에 그 주식을 사서 이슈가 터지면 상한가에 팔고 나왔습니다. 뉴스 기사보다 더 먼저 주식을 빨리 샀어요. 그 뉴스 기사에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그 기사가 나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내용이 나올지 몰랐는데 세력이 매집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 이게 여러분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신다는 마음이라면 한번 남북경협주를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저는 안 볼 거예요. 예, 저는 안 볼 거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생뚱맞을 수는 있는데 이런 다양한 여러분들의, 뇌를 좀 이렇게 뇌세포를 반짝반짝반짝하게 그러니까 깨워드릴 수 있는 제가 작업은 좀 많이 할 테니까요. 저한테 뭐, 미쓰리 남북경협주 중에 뭐 이렇게 하시면, 맴매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 잘 들으시고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을 계기로 유튜브와 팟빵에 여러분들의 많은 궁금증과 많은 의견과 많은 이야기와 많은 칭찬의 댓글과 많은 고견이 올라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자, 저는 오늘 방송 마칠 거고요. 내일 방송에서 아니 왜 12월 10일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올랐어? 물론 오르긴 올랐죠. 오르면 좋은 거죠. 그런데 빠져야 되는 건데 왜 올랐지? 여기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증시에 대한 흐름 상황 짚어야 될 이슈들 꼼꼼히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